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기 전에 페이스북에서 글을 하나 봤습니다. 한정석 씨 전 미래한국의 편집위원이자 보수적 색채가 강한 그런 주장을 펼쳐온 분입니다. 짧은 글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글은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당신들은 스스로를 지킬 의지를 갖고 있는가? 당신들은 희생하면서 싸울 의지를 갖고 있는가? 한정석 전 편집위원의 주장은 대단히 보수적인 그런 색채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고,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거북설스럽지만 한번 새로운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정석 전 편집위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에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온건과 간경을 국민화해서 시기적으로 교차합니다. 트럼프 집권의 김정은은 유화 국면으로 사이클을 바꾸었습니다. 김정은이 얻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냈습니다. 미중 간 대결 구도 속에서 실리를 챙겼고 남한으로부터도 군사적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북한은 적화 통일의 야망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야망의 달성을 위해서 3대 혁명 역량 강화 노선이 관철되어 왔습니다. 북한 사회주의 혁명 역량 강화, 남한 혁명 역량 강화,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 혁명 역량 강화입니다. 첫 번째인 북한 사회주의 혁명 역량 강화는 북핵 미사일 완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인 남한 혁명 역량 강화는 남한 정권을 종복적으로 만들고 반공 보수를 괴멸시키는 것으로 9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국제혁명 역량 강화는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와 한일관계 파탄으로 70%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3대 혁명 역량 강화가 완성되면 북한으로서는 결정적 시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결정적 시기에 북한이 핵이 아닌 재래식 군사력으로 일거에 국지적으로 도발하고 이를 격퇴하려고 할 때 핵보복 협박을 하면서 남한 정부는 무조건 항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남한 국민 여론이 먼저 항복하자는 게 80%를 넘었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주장이지만 하나의 가설이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물에 내놓는 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다 저의 의견을 좀 더하면 싸울 의지가 있는가? 지킬 의지가 있는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도라서 좀 과연 한국인들이 스스로 지킬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 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베트남에서 월남과 월명이 다툴 때도 미군이 철수하면서 수많은 뛰어난 그런 군사력이라든지 군사 장비를 남겼지만 내부에 간첩들이 많았고 월남 사람 스스로가 부패해 있었고 그리고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었던 거죠. 지킬 의지가 없었던 것이. 지킬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그런 군사 장비를 갖고 있더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월남의 교훈인 거죠. 자기 주권이 멍청하게 눈을 뜬 상태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주권, 국민의 주권이 남이 강탈해 가더라도 빼앗겨 가더라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우리 사회는 많다고 봅니다. 당사자들인 국회의원들조차 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그런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당선됐는데 무슨 소용이고 소용없다 이야기죠. 관심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한정석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보수라면 무슨 소리냐 국민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3만 발의 장사포나 미사일 선제적 도발로 일산 같은 도시 하나가 완전히 박살나고 서해 5도가 점령되면 지금 강성 보수조차도 찍소리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게임은 끝나 있다. 북이 노리는 결정적 시기가 언제일 뿐이다. 상당히 있게 좀 아주 강한 주장이죠. 그러나 가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심적 상태,
정신적 상태에 대해서 문선디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이 제일 호락호락한데요. 국민 전쟁을 너무 무서워하면서 가진 것은 하나도 안 뺏겨려고 아둥대는 사람들이 불과합니다. 미군이 반격하려고 해도 서해 5도 정도 내주고 평화롭게 지내자고 데모할 것입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강남 주민들이 먼저 데모하겠죠. 이런 의견을 한정덕 씨의 페이스북 글을 보고 남긴 분도 계시고, 또 최마이크님은 그 이후에는 중국이 홍콩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대로 할 것입니다. 일단 이 체제를 인정할 테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기뻐하자고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20년에서 30년 이후에 새로운 통일 세대들이 세뇌가 완성될 점이 되면 1국가 1체제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1국가 1체제가 어떤 체제인 대해서는 최마이크님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의견은 북한이 국지전으로 침략하였을 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결사적으로 나서 싸울 것인가, 싸울 의지를 갖고 있는가, 싸울 패기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죠.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는데도 이것도 일종의 전쟁이죠. 일종의 체제를 뒤엎는 전쟁입니다. 혁명이 발생한 겁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것이죠. 전쟁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모르겠다. 댁들이나 열심히 하세요.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 댁들이나 댁이나 여러분들이나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똑같은 상황이 국지전으로 도발했을 때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거 정도 떼주고 그냥 조용히 삽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 보수 색채가 강한 한정석 씨의 주장입니다. 의지가 없을 거란 거죠. 지킬 의지가, 싸울 의지가. 그게 문제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